의원들이 종종 지금 시국을 구한말로 비교를 하시는데요. 고종을 위협해서 우리의 주권을 뺏어갔던 일사늑약 사건이 초래됐던 그 시절이 이제 구한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한말이 다시는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는 일본의 외교에 굴복했던 사례가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에 의해서 노출이 됐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2013년 9월경 이하라 중위 죽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이 적절히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 또 이 문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위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무례한 행동은 처음이 아니었고요.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 대사가 인수위원이었던 윤병세 위원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네, 전해 들었습니다. 그 전 일본 대사의 입김이 통했긴 통했나 봅니다. 2013년 11월 15일 박준우 당시 정무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법원과 접촉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제3고 판결을 늦춰야 한다고 건의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외교부가 담당 부서인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바로 12월 1일 한 달도 안 돼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차한성 법원 행정처장 등을 모아서 1차 소인수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012년 대법원 판결이 바뀌어야 한다며 심리 지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뜻에 맞춰서 판결이 나오도록 우리 외교부가 법원에 요청한 것이죠. 1년 후에 2014년 11월에 열린 두 번째 열린 소인수 회의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조윤선 정무수석을 불러서 이 소인수 회의에서 윤병세 장관이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면서 또다시 일본과 같은 입장을 표명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죠? 네. 이 두 차례 소인수에 참석했던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나 입장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그 치욕적인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 모든 회의를 다 듣고 의견을 나눴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죠. 네, 그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만 압니다. 황교 대표는 이 굴욕적인 대책회의의 일에 대해서 현재 제1야당의 대표로서 지금도 함구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일본 경제 침략에 대한 원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 당시에 어떤 대책회의가 있었는지 국민들에게 낱낱이 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정부의 의지대로 박근혜 정부는 움직여서 강제징용 판결도 지연시켰는데 문재인 정부는 상권 분립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와 다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됐는데 문재인 정부 안 되니까 수출 규제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하고 감정적으로 우리 정부에게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굴복해야 되느냐, 저는 이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굴복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런 압박에 대해서는 국민 5천만 국민들과 당당히 싸워 나가야죠.